안녕하세요. 한국 정치판을 쥐고 흔드는 주축되는 세력이 홍석현 씨잖아요. 현재는 그 홍석현 씨가 만든 단체를 보면은요, 여시제도 있지만 리셋 코리아도 있고 한반도 평화 만들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한일 비전 포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한일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쪽의 그 정반대의 세력을 쥐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리셋 코리아의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중국 보세요. 중국처럼 이제 정부를 누가 비판한다. 그럼 경찰력이 들어와서 구치소에 데려가거나 벌금으로 입막음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김대중 씨가 한 것이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 도입이었는데 그 이후로 상당한 부분에서 점점 더 그 부정선거가 심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저지른 총선 부정선거의 내용을 보면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그 상상력이 보통 그 상식선을 넘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 조국계이면서 로스쿨 1호 출신인 김남국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발의한 것 중에서 법 왜곡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판사, 검사, 경찰, 특히 판사나 검사겠죠. 이 사람들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판사, 검사는. 근데 법을 부당하게 적용한다는 행위를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판사, 검사 위에 있는 어떤 기관이 이렇게 그 판검사들을 위법을 했느니, 법을 부당하게 적용했느니 그러면서 징역형까지 처하는 법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저절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링크를 거는 그 뉴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에 보면은 그 링크 거는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한국은 1대1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낙연 의원이 국무총리 시절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리슬쩍 그랬다는 거죠. 1대1로에 참여를 하겠다, 이낙연이.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대권주자로 지금 낙점된 것 같습니다. 지지율 조사도 그 완전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낙연 씨를 계속 올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 1대1로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지금 문제는 만약에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 사람 아무도 좋죠. 인도네시아 사람도 좋고 3년간 한국에서 살면 투표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잖아요. 국적은. 그러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저절로 1대1로가 생기는데 거기다 플러스 한국에 현재 24개도 넘게 24개도 넘게 그 차이나타운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또 희한하지 않아요? 차이나타운 10년 사이에 이미 생겼군요.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많이 생겼나요 벌써? 기가 막혀라.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거기다 플러스 3년만 한국에 살면 투표권이 생긴다는 이 현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매스컴도 조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이 유튜브 뉴스에서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데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스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민노총에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아무리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또 친중 노선을 완전히 타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자꾸 한국에 그 서방 진영으로 좀 넘어와서 그 미래를 설계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는데 아니면 중립을 완전히 중립국으로 선언을 해버리든지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또 법 이런 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한국은 더민주당이 있고 통합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 조사를 구라미터라고 볼 수 있죠. 이 털보 방송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관념 진보 좌파, 강남 좌파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런 친중 세력으로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민주당하고 통합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계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김대중이 자리매김한 한반도 평화 이것을 끌고 가는 게 이 두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차이도 없이 여야를 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가로 세로 연구소, 우파 스피커들 이런 스피커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일단 이 사람들이 자군정부 친기업주의 이겁니다. 근데 보통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지금 추진하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반북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박정희 씨의 반미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이 박정희 씨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상들이 만나자 7.4 공동선언인가? 뭐 그런 거를 해서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반북을 하면서 박정희를 지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박근혜 씨를 뭐 구하겠다 이러면서 반북을 철저히 한단 말이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씨는 김정일도 만나고 북한에도 갔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북을 막 심하게 하면서 박근혜 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상하고요. 또 이승만 씨의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은 항일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독립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양선 같은 거 긋는 것도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게 다 증명된 겁니다. 이승만 씨는 항일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씨와 박정희 씨를 둘이 뭉실하게 얽혀서 둘 다 좋아한다 그러면서 반북을 철저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의 성격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세현 등 우파 세력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요. 부정선거를 막 비난을 해요. 부정선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면 세불리기는 좋죠. 그렇지만 동시에 반북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근데 반북하면 반미라고 반북하면 친미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요새 돌아가는 세력을 보면은.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눈과 좀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파 스피커도. 그리고 특히 반일, 반미, 항일, 반북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뭉뚱그려서 막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그 스탠스를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 불리기도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담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상식세라든가 중간층의 호응도가 없으면 어떤 새도 좌파든 우파든 새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세력이 나타난 것은 양심적인 좌파 세력들이 유튜브에서도 활동하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부정선거를 일단 너무 놀랬고 그 규모나 하는 짓이 그리고 친중 세력은 아닌 듯하게 그렇게 좌파 스피커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로 투표소 수개표를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자개표의 문제점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특히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렇게 부정선거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세가 나눠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통합당세가 상당히 더민주당세랑 비슷하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친이 이명박해요. 이명박해가 여기 속에 어딘가에 들어있다는 거. 하세연 등 우파 스피커에도 친이명박해와 친박근혜계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박근혜계는 그 무조건 반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교세랑도 가깝고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박근혜 때 이미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의 스탠스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알릴 필요가 일단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도 재선거를 이게 어제자 뉴스인데요. 재선거를 해서 여기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재선거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헌법재판소도 더민주당 속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죠. 선관위도 말라위 선관위는 상당히 한국보다는 더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현재 말라위보다 못한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라위에서는 재선거를 했어요. 대선이 이상하다. 그래서 논란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선 결과를 뒤집는 그런 재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재투표를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그래도 말라위는 상권 분립이 좀 돼 있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한국은 선관위와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그 문재인 정부 하에 행정부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독재라고 얘기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택 정책을 상당히 잘못을 많이 했죠. 이건 초기부터 그 다주택자를 만들어낸 정책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화 세력의 정책을 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렌트를 맘대로 할 수 있고 또 특히 bed and breakfast라고 외국에서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일반 호텔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도 그 외국 손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